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지금쯤이면 삼성에서 새로운 갤럭시 S 시리즈하고 갤럭시 G 플립을 발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G 플립을 들고 왔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갤럭시 G 플립의 스펙과 사용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사이즈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반적인 스마트폰이 없어요. 아무튼 없어요. 그래서 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네, 갤럭시 폴드고요. 요거는 출시된 지 이제 좀 돼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많이 아실 테니까 오늘은 요거랑 조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가로 길이는 73.6mm고요. 갤럭시 S10 플러스보다는 살짝 짧고 사용해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 정도였어요. 그리고 세로 길이는 167.3mm인데 갤럭시 폴드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근데 갤럭시 폴드가 보통 스마트폰들보다 세로 길이가 살짝 더 길기 때문에 처음에 갤럭시 Z 플립을 봤을 때 좀 긴데? 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근데 두께는 갤럭시 폴드랑 비교하면 살짝 얇아지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이제 이 폰의 진가는 접었을 때 나옵니다. 접었을 때는 제 지갑보다 사이즈가 작아요. 이렇게 지갑 뒤에 숨겨지죠? 지갑으로 비교하면 사이즈가 감이 안 온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랑 비교를 해보면 밑으로는 살짝 더 길고 옆으로 사이즈는 진짜 카드 사이즈. 물론 폈을 때 두께가 폴드랑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접었을 때도 폴드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긴 해요. 그리고 색상은 미러 퍼플, 미러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는데, 블랙 색상이 갤럭시 폴드 블랙 색상하고는 색상이 좀 달라요. 폴드는 약간 은빛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암흑 같은 그런 검은색이 아닌데, 이 G 플립의 블랙은 약간 남색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는 진한 블랙 색상이에요. 그리고 퍼플 색상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보이죠? 약간 반사했을 때,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그런 시절에 문방구 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움직이면 모양 바뀌는 거 있잖아요. 막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쁘긴 이쁜데 약간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딱 드니까 그 느낌이 약간 사라지질 않아요. 아무튼 이쁘긴 이쁩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에 이 로고 위치가 갤럭시 폴드는 상단에 있었는데 센터로 딱 옮겨가지고 뭔가 대칭 해줬고요. 접히는 부분에 폴드하고는 다르게 뭔가 실드 같은 게 생겼어요. 이쪽 부분에 폈을 때 좀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거는 오염 방지 목적도 있다고 하고 프리스탑 힌지 목적이라고도 해요. 근데 프리스탑 힌지가 뭐냐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방향에 힌지를 고정을 시켜둘 수 있어요. 이 갤럭시 폴드는 딱 열고 그 사이 부분은 고정이 안 됩니다. 흐물흐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열었을 때도 그냥 탁 열리고. 근데 그게 달라진 거죠. 물론 이 힌지도 어느 정도 이상 각도 넘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닫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이상 각도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히고요. 그래서 이 프리스탑 힌지를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도 각도가 한 이 정도 돼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책상 위에서 작업하다가도 화면에 뜨는 정보를 쉽게 확인하라고 그런 각도로 만들어 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없이 휴대폰 자체만으로도 그런 각도를 만들어서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요리를 한다 그러면 하이 빅스비 타이머 10분 타이머를 시작했어요. 해서 정면으로 보는 느낌이 나니까 깔끔하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볼 때도 활용하기가 좋았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아예 이렇게 가로 모드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지만, 그건 뭐 손에 들거나 거치대가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 감상도 할 수 있었고, 일반적으로 썼던 거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촬영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뒤에 카메라 부분 설명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바깥쪽을 보면 왼쪽 상단에 유심 꼽는 데가 있고요. 오른쪽은 볼륨 버튼, 그리고 지문인식하고 잠금 버튼이 통합된 버튼이 있고, 이 지문인식 버튼으로 제스처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한 손으로는 디스플레이 길이가 좀 길기 때문에 위에 상대창을 내리려고 하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지문인식 제스처로 여기서 밑으로 끌면 내려오고 한 번 더 끌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면 올라가고, 그리고 밑에서 위로 올리면 삼성페이가 떠요. 근데 3패 사용할 때는 인증을 해야 되니까 지문을 그냥 딱 대면 바로 3패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굳이 한손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단에는 노이즈 캔슬링하고 동영상 촬영에 사용하는 마이크가 있고 통화에 사용하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USB-C 포트, 마이크, 스피커가 있고요. 근데 이게 스피커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갤럭시 S9부터 들어갔던 이 통화하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스테레오 스피커를 구현하는 기능이 탑재가 안 됐어요. 그리고 무게는 183g이고 갤럭시 폴드보다는 엄청나게 가벼워졌는데 갤럭시 S10 플러스보다는 살짝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22:9 비율 6.7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 해상도는 Full HD 플러스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재는 갤럭시 폴드에 들어갔던 CPI 필름이 아니고 유리 소재 UTG가 적용이 됐는데 이게 갤럭시 폴드는 처음 썼을 때는 주름이 적었어요. 근데 며칠 사용하고부터는 이 주름이 좀 더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거슬렸는데 요거는 주름이 아예 없지 않습니다. 근데 갤럭시 폴드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주름이 적어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사용을 했는데도 주름이 그렇게 신경 쓰였던 적이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이 블랙 색상은 제가 제품을 처음 받은 날에 잠시 테스트한다고 사용하고 그때부터 계속 닫아놨거든요. 그러면 주름이 조금 더 심해졌을 수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모르겠는데? 만졌을 때는 살짝 더 깊다? 그렇게 거슬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터치감도 갤럭시 폴드는 약간 말랑말랑한 그런 터치감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반적인 그 완전 통짜 유리로 된 그런 스마트폰들보다는 당연히 말랑말랑한 느낌이 드는데 갤럭시 폴드보다는 훨씬 더 딱딱한 터치감이에요. 그리고 화면 비율이 22:9 비율이기 때문에 영화 보기에는 좋았어요. 근데 유튜브 영상은 21:9 비율 영상을 봐도 가운데 정렬로 돼가지고 펀치홀 부분이 화면을 약간 잘랐는데 넷플릭스는 펀치홀 부분을 제외하고 한쪽 정렬을 시켜가지고 화면이 전부 풀스크린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좋았어요. 넷플릭스가 이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영상 보는 어플들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도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멀티태스킹도 당연히 돼요. 만일에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갑자기 눈쟁이 영상이 보고 싶네 이래가지고 유튜브를 들어가면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영상을 이렇게 틀은 다음에 밑에가 화면이 좀 남네? 그러면 이렇게 줄여주면 영상만 딱 하고 위에는 서핑을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 외부 디스플레이예요. 이 디스플레이는 1.1인치의 슈퍼 아몰레드가 들어갔고 해상도는 300에 112입니다. 기본적으로 화면을 두 번 터치하거나 아니면 잠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요. 시간, 날짜, 배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빨간 점이 나오면 알림이 있다는 뜻인데 화면을 넘겨보면 알림이 있는 어플들 로고가 나오고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카톡도 나오는데 이렇게 카톡을 받으면 바로 내용이 스크롤 되면서 표기가 됩니다. 카톡 말고도 전화도 돼요. 이렇게 전화가 오면 시끄러우니까 잠시 소리는 꺼두고 클릭하고 왼쪽으로 끌면 통화, 오른쪽으로 끌면 통화 종료예요. 왼쪽으로 끌면 이렇게 통화가 연결되고요. 이 상태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끌면 통화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음악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음악을 켜면 오른쪽에 음표가 뜨죠. 이 음표가 뜬 상태로 화면을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노래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면 디스플레이가 이 미러 퍼플 모델에서 조금 아쉬운 게 미러 퍼플 모델이 이게 유리 자체의 색깔이 코팅이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도 약간 보라색이 껴 보여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엔 엄청 거슬렸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그냥 쓰는 건데 좀 민감하신 분은 약간 거슬릴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블랙 모델은 사용했을 때 그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거 말고 전면 디스플레이의 핵심적인 기능인 셀카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뒤에 카메라 부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면 메인 카메라는 OIS를 포함한 1200만화소 듀얼 픽셀 f1.8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초광각은 1200만화소의 f2.2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툭티가 있어요. 요즘 카툭티 없는 거는 그냥 휴대폰 없다 보시면 되는데 카툭티가 엄청 작습니다. 갤럭시 폴드랑 비교하면 카툭티가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적게 튀어나와 있고 전면 카메라는 1000만화소의 f2.4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 중에서 좀 새로운 거는 셀피 화각 자동 선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전면 카메라 사진 모드는 화각이 넓게 좁게 두 가지 모드가 있잖아요. 좁게 찍고 있을 때 옆에 친구가 와서 얼굴 인식이 2개가 되면 넓은 모드로 자동으로 바뀐다는 거겠죠. 테스트는 못 해봤어요. 왜? 친구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 프리스탑 힌지 부분, 프리스탑 힌지를 이용해서 접으면 위쪽 부분에 카메라 화면이 나오고 아래쪽 부분에는 UI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세워두고 내가 원하는 촬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갤럭시에는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손 인식 촬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 인식을 내서 카메라에 손도 안 대고 셀카를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찍은 거는 보정을 아예 다 빼고 찍은 거예요. 피부 좀 문대고 V라인 좀 넣어가지고 눈 좀 딱 키워가지고 보정을 넣으니까 내가 아닌데? 아무튼 이거 말고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면 전면, 후면 카메라 모두 4K 60프레임을 지원을 해요. 갤럭시 폴드를 포함해서 전작들은 전면 카메라는 4K 30프레임이 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하지만 4K 60프레임은 손떨방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들고 촬영을 하는 그런 촬영보다는 가만히 놔두고 촬영하는 이런 데서만 이용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기능은 16:9 비율 촬영 기능이 생겼어요. 이렇게 16:9 비율로 바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 없이 유튜브 화면에도 딱 맞게 해서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해상도는 전면 카메라로는 FHD 30프레임밖에 촬영이 안 되고 후면은 FHD 6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은 FHD로만 찍어도 그렇게 해상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화각이 조금 좁아요. 저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들은 이제 센서가 이제 16:9 비율 기준으로 제작이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16:9 비율로 만들려고 하면 화각을 이렇게 넓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고 있던 거를 이렇게 줄이고 살짝 늘려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각이 조금 좁아요. 팔을 쭉 뻗고 이렇게 찍었을 때는 화각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16:9 비율로 화각을 조금이라도 넓게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설정 들어와서 동영상 손떨림 보정을 끄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떨림 보정이 EIS 소프트웨어로 보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화각을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손떨방을 끄면 아까에 비해서 화각이 훨씬 넓어졌죠. 하지만 화면이 조금 많이 떨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에서 후면 카메라로 바꾸면 우측 상단에 아이콘이 하나 뜨는데 요거를 클릭을 하면 전면 디스플레이에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촬영한 건 4K 30프레임의 일반각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 여기 화면 보이는 건 전체 이렇게 화면이 보이지만 제가 여기 보이는 거는 디스플레이가 위아래가 많이 짧기 때문에 얼굴 부분만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위아래 전체적인 상황은 파악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브이로그 찍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일반각 모드지만 이렇게 광각으로 바꾸면 엄청나게 넓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좌우 시야도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할 수 있고 좀 넓게 촬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잠금 버튼 2번 누르는 거에 할당된 버튼이 뭡니까? 카메라 블로우이죠. 그게 닫은 상태에서도 블로우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카메라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요. 이 상태로 한 번 누르시면 촬영이 되고 꾹 누르시면 왼쪽에 빨간 점이 뜨면서 동영상 촬영이 됩니다. 근데 이 동영상 촬영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떼면 바로 촬영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 포맷은
1440에 1440 해상도에 30프레임으로밖에 촬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팅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촬영이 초광각 렌즈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메인 카메라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다른 세팅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해상도 비율이나 촬영 자체를 길게 촬영하는 게 아니고 짧은 이런 촬영에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 보면 약간 인스타그램 그런 데 올리는 간단한 촬영 용도로만 써라고 만든 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동영상 모드로 아예 전환을 해서 버튼 딱 누르고 촬영 시작하고 눌러서 끄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해상도 조절이랑 초광각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카메라 기능은 요 정도고요.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가 들어갔고 메모리는 8기가, 저장 장치는 256기가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SD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 외부 확장 포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3300mAh에 유선은 15W 충전, 무선은 9W 충전을 지원하고 배터리 공유 기능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공유 기능은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처음에 3300mAh라서 사용할 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사용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없었고요. 배터리 충전 속도도 갤럭시 폴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충전 속도도 조금 느리지 않을까 싶었지만 배터리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충전하는데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 딱히 없이 잘 썼습니다. 그리고 5G 모델은 출시를 안 하고 LTE 모델만 출시를 하고요. 방수 방진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수 방진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이 갤럭시 폴드도 방수 방진이 안 되지만 이거는 일반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약간 태블릿 느낌으로 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샤워할 때 가지고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갤럭시 Z 플립은 일반 스마트폰을 반으로 접은 형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반 스마트폰을 보통 사용할 때 요즘 스마트폰 다 IP68, 67 다 방수 방진 되기 때문에 그냥 샤워할 때 들고 들어가요. 근데 요거는 들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지금은 이 접는 부분 때문에 다른 폴더블 폰들도 방수 방진을 지원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삼성이 세계 최초로 폴더블 폰인데도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을 지원합니다. 이래가지고 제품 딱 출시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고 갤럭시 폴드도 기본 구성품에 갤럭시 버즈 포함해줬으니까 갤럭시 Z 플립도 갤럭시 버즈 플러스 포함해주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벤트로 만일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막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이런 모를까 기본 구성품 자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여튼 이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나중에 제가 상세한 사용기를 올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하면 확실히 이게 삼성의 두 번째 폴더블 폰이다 보니까 갤럭시 폴드에 비해서는 단점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근데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카메라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그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갤럭시 폴드 있잖아요. 갤럭시 폴드도 여기 전면 디스플레이가 있고 후면 카메라 있는데 이렇게 촬영했을 때도 여기 전면 디스플레이에 카메라 화면 나오게 패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갤럭시 폴드는 약간 얼리 어답터들이 쓰는 느낌이었다면 갤럭시 Z 플립은 좀 더 일반인이 쓰기 좋은 범용적인 느낌이라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